무인점포에 놓고 간 신용카드 훔쳐서 127회 결제한 30대 구속. 세종 지역 무인점포에서 손님들이 놓고 간 신용카드를 훔쳐 수차례 결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세종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한 달간 무인 편의점과 무인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이 결제 후 깜빡 두고 간 카드 21장을 습득해 총 127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거나 PC방 이용료 등을 결제했다. 범행으로 얻은 금액은 약 49만 원에 불과했지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경찰은 A씨를 절도 및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생활비와 생필품을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무인점포 특성상 관리자가 없어 카드 분실이 잦고 범죄 표적이 되기 쉽다며 고객들에게 결제 후 반드시 카드를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점주들에게도 보안 강화와 관리 책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인점포 운영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27번)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범죄 횟수가 아니다. 남이 놓고 간 신용카드를 주워 무려 127번이나 결제한 한 인간의 탐욕의 기록이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의도적 범죄인 것이다. 그는 훔친 카드를 사용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멈칫했을까? 단 1초라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을까? 아니,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이미 멸종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무인점포가 처음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는가? 언론은 선진 시민의식의 상징이라며 찬양했고 우리는 신뢰 기반 사회라는 자부심에 취했다. 그러나 그 자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지금 무인점포는 도둑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아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이스크림을 집어들고 그냥 나간다. 술에 취한 아저씨는 라면 봉지를 뜯어 씹으며 깔깔 웃다가 그대로 달아난다. 그리고 어떤 비양심의 도둑은 남의 신용카드를 주워 무려 127번이나 결제를 반복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우리가 한때 자랑하던 시민의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안 걸리면 장땡이라는 썩어빠진 사고방식이다. 양심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부끄러움조차 잊은 사회가 탐욕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무인점포는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지 도덕성을 시험하는 실험실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사회는 이 공간을 양심 테스트장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 시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낙제점을 받고 있다. 경찰 통계를 보라. 무인점포 절도 신고는 해마다 폭증한다. 그러나 처벌은 고작 경범죄 수준에 그친다. 범죄는 쉽고 처벌은 약하니 도둑질은 늘어난다. 이 단순한 공식을 왜 모두가 모른 척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예전에는 길에서 지갑을 주우면 곧장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당연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입이 험한 어르신들은 남의 것 탐내면 손목 잘린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런 경고와 꾸짖음이 아이들 교육의 기본이었고 사회의 최소한의 도덕을 지켜내는 울타리였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담하다. 주인 없는 물건은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라는 왜곡된 인식 속에 방치되고 도둑질을 해도 안 걸렸으니 됐다는 생각이 지배한다. 심지어 주인이 잘못 놔둔 거니까 본인 책임이라는 뻔뻔한 말까지 나온다. 피해자를 탓하고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하다. 이런 사회는 더 이상 인간 사회라 부를 수 없다. 탐욕이 양심을 집어삼킨 정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인 것이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구속됐다.
절도, 사기,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까지 죄목은 화려하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관대한지를. 초범이라서 반성해서 피해를 변제했으니 라는 이유가 붙으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범죄자는 다시 거리를 활보한다.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는 분통만 터뜨린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주소인 것이다. 무인점포 운영자들은 CCTV 작동 중이라는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카드 결제 시스템은 127번이나 긁히는 동안 단 한 번도 이상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스템 탓만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친다. 아무리 완벽한 장치를 만들어도 양심이 없는 인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인간의 부패다. 127번 결제. 이 숫자는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타락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다음에는 몇 번이 될까? 200번, 500번, 아니면 수천만 원을 빼가는 카드 복제 범죄일까?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이 나라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사회로 전락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 길로 들어섰는지도 모른다. 무인점포의 또 다른 문제는 키오스크 오류나 운영자의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무분별한 개인 신상 정보의 공개다. 결제 시스템의 단순 착오나 관리자의 부주의가 곧바로 범죄라는 낙인으로 이어지고 확인 절차조차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이름과 기록이 공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태다.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피해자는 억울한 시민이고 가해자는 무책임한 시스템이다. 도둑을 잡겠다는 명분이 결국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역설적 상황.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무인점포의 민낯이다.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 없이 개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사회는 이미 정의를 잃은 사회다. 양심 없는 도둑만큼이나 무책임한 시스템과 운영자의 태도 역시 우리 사회를 좀먹는 또 다른 범죄인 것이다. 나는 분노한다. 부끄러움을 잃은 도둑들에게 분노한다. 방치하는 시스템에 분노한다.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무감각한 사회에 분노한다. 분노만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무인점포 절도범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운영자에게는 강화된 보안 의무를, 사회 전체에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상상해보자.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직접 마주했다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127번의 탐욕 앞에서 우리의 양심은 몇 번이나 외면했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다음 범죄의 공범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될 것이다.